안녕하세요. 오늘 연주는 화음 콘서트인데요. 미술계요 평택 지역의 젊은 뮤지션들과 꿈나무들이 클래식하고 힐링을 주며 재미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단체입니다. 오늘 우리 연주는 저랑 우리 김예진, 육세연 선생님, 그리고 비올라 김종국, 그다음에 김재경 첼로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화 좋아하시나요? 그림 좋아하시나요? 자, 오늘은 미술과 음악의 만남으로 기획한 연주로 명화와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칸딘스키라는 화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색은 건반이고 눈은 화음이며 영혼은 많은 현이 달린 피아노입니다. 예술가는 영혼의 진동을 일으키기 위해 건반 하나하나를 만지며 연주하는 손입니다. 장르가 다르긴 하지만 미술과 음악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인 사랑 떨리지 않습니까? 로맨스에 흠뻑 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연주는 아까 엘가의 사랑의 인사인데요. 약혼녀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었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로망스 2번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시기는 29살이었다고 해요. 사랑에도 실패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던 그 시절에 유서까지 썼었던 그 절망스러운 순간을 극복하고 새 삶에 대한 아름답고 온화하고 낭만적인 곡을 썼다고 하는데요. 어떤 그림이 어울릴까요? 네, 저희가 고른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입니다. 영원히 박제하고 싶은 사랑의 순간을 그린 작품으로 여기 보면 꽃밭 절벽에서 아슬아슬하게 황금빛 사랑을 나누는 연인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아주 정교한 장식과 대담한 색작 패턴으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구스타프 클림트의 또 다른 그림 아델레 블루바우어가 있는데요. 그 아까 입맞춤의 주인공이자 열렬한 예술 후원자인 그분의 초상화입니다.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유디트라는 그림이 있는데 화려하게 액세서리를 목에 두르고 과감하게 머리를 부풀린 여인이 농염하고 관능적인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이 여인의 그 손끝을 한번 바라봐 주겠어요?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입니다. 자, 저걸 보는 순간 좀 섬뜩한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자, 마지막 그림은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입니다. 기대, 생명의 나무, 이행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이 연결되어 있는데 소용돌이 치는 나뭇가지는 생명의 영속성을 의미하고 빙빙 도는 나뭇가지는 인생의 복잡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깊이 이해하시고 또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와 베토벤 로망스 황금빛 사랑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피아졸라의 망각인데요. 아스로 피아졸라는 탱고와 클래식을 연결해서 누에보 클래식을 완성한 작곡가입니다. 망각이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망각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묻혀 잊혀지는 것뿐이다. 나를 기억에 묻고 너를 그 위에 묻는다라고요. 자, 이 음악에 어울리는 그림으로 선택한 명화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입니다. 초현실주의 거장인 그는 꿈에서 햇볕에 돋는 까망베르 치즈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작품 위쪽 아득히 멀리 바다와 사막 등의 빨래처럼 늘어진 시계 보이시나요? 네 개의 시계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파리들도 보이고 단단한 시계 하나에는 개미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과 공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꿈속의 순간의 멈춤으로써 영원히 지속되는 기억,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들, 그리고 후회되는 순간들을 잊고 싶은 마음, 그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마음을 느껴보시면서 그림 감상해 보시겠어요?
다음 만나보실 분은 하이든의 세레나데라는 곡인데요. 현악 사중주 곡입니다. 고전 음악에 빛나는 보석 같은 곡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곡인데요. 이 악장은 아마 들어보시면 이 노래 하실 것 같습니다. 4악장 굉장히 긴 노래인데 우리 콰르테 선생님들이 연주해 주실 겁니다. 이 곡에 가장 어울리는 화가는 누구일까요? 동화 같은 그림을 그렸던 화가 샤갈입니다. 샤갈의 그림에는 사랑하는 아내 벨라와 가족, 고향에 관한 그림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우리가 그 고향에 대한 향수가 다 있잖아요.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 러시아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샤갈은. 그래서 그 두 개의 강과 다른 교회, 정원 앞에 어떤 채소, 허브, 암소, 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샤갈의 아버지는 생선 가게를 하셨고 엄마는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 무려 형제가 9형제나 됐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단란한 북적이는 가족이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에펠탑의 신랑 신부인데요. 그 샤갈의 그림에 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반자인 벨라의 모습입니다. 결혼식 장면을 표현한 것 같은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생일이라는 그림인데요. 약혼자 벨라가 샤갈의 생일에 집에 초대돼서 왔는데 너무 행복해서 저렇게 붕 떠 있는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벨라가 생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렇게 버스데이로 남아 있고, 참고로 샤갈은 가난한 9형제의 맞이였고 20대 초반에 이 벨라 6살 연하의 뮤즈 벨라를 만났는데 부잣집의 막내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자였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했는데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 위에서라는 그림 보면 붕 떠 있죠. 너무 좋으면 이렇게 위로 뜬다는 느낌을 가족끼리 살아가는 장면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이라는 그림에도 붕 떠다닙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서 세상의 빛을 입히고 형태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 세 개의 촛불을 보면 벨라와 샤갈 사이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 딸 이다를 이렇게 세 개의 촛불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꽃다발과 가족, 라일락에 둘러싸인 연인, 이렇게 파리에서의 생활이 더 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샤갈의 그림을 보면 이제 좀 힐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연인이라는 그림인데요. 꽃이 가득한 초록색 배경과 밤하늘이 아름답게 포개어진 걸작입니다. 샤갈의 작품에는 유난히 사랑이라는 주제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샤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과 예술의 의미를 주는 유일한 색채는 바로 사랑이라는 색이다 라는 말이요. 자, 그러면 우리 콰르테 선생님 네 분 세레나데와 함께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명화 감상해 보십시오.
네, 잘 감상하셨어요? 너무 선생님들 연주 잘하시죠? 네. 자, 앙상블 더 스트링은 그 원래 그 경기 이lum학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이들 데리고 연주를 했다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 저도 연주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진로로 하는 아이들에게 또 협연의 기회도 주고 우리 선생님들 무대도 만들어 보는 걸로 앙상블 더 무대는 했고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비발디 사계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PPT 켜주세요. 자, 비발디라는 작곡가는 바로크 작곡가인데 1725년에 친구들 나와주세요. 화성과 창의 시도라는 그 바이올린 협주곡 12곡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4곡이 가장 스테디하게 연주되어서 바로 비발디 사계입니다. 자, 비발디는 소네트라는 짧은 시를 통해서 악보에 보면 음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글씨로 써 놓았어요. 비발디라는 작곡가가. 그래서 오늘 계절별로 가장 아름다운 악장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발디 사계 봄 1악장인데요. 그 악보를 보면 따뜻한 봄이 왔다. 새들의 지저김, 그 다음에 시냇물이 산들바람의 물결을 일으키며 부드럽게 속삭이며 흐른다. 뭐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와서 천둥이 치고 어두워진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또 새소리가 들려요. 들어보시면 그런 식구에서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콤한 계절, 봄에 가장 어울리는 그림은 뭘까요? 한국화 중에서 매화 초옥도라는 게 있는데 시를 하나 읊어드리자면 봄잠에 취해 새벽이 오는 줄도 몰랐더니 지저귀는 새소리에 몰아친 비바람 소리에 떨어진 꽃잎은 얼마나 될까?
여기서 봄의 주인공은 매화와 초옥입니다. 자, 다음 그림 산드라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봄 보면 주인공이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지요. 누가 프리마베라일까요? 온통 꽃을 두른 사람 보이나요? 현란한 의상을 입고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사람이 계절 시간을 알려주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존재감 빵빵한 저 주황빛 저분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봄을 대표하는 명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르주 쇠라의 그랑스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인데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 연두빛 전묘법으로 잘 묘사된 이 그림은 인상주의 후기 작품입니다. 파리지앵의 휴식처인 그랑드자트 섬의 풍경을 정밀하게 나타내서 봄나들이를 나온 그 시민들의 풍경을 잘 표현한 매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을 잘 감상하시면서 우리 그 앙상블 더 스트링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봄의 전령사 서대초등학교 6학년 이세빈 주니어 바이올리니스트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잘 연주했죠. 자, 다음은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에 이 자결하는 태양 아래 곡식 나란히 이렇게 걱정했던 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네트에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바람과 우박에 곡식 나란히 모두 다 쓰러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거치지만 열정적으로 또 생명력을 가지고 자연은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스로 빠르게 연주되는 장면인데요. 저희가 고른 작품은 뭉크 아시죠, 여러분? 뭉크의 태양입니다. 뭉크는 절규로 더 유명한데요. 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의사 아버지 곁에서 삶과 죽음을 많이 경험했고 5살에 엄마가 결핵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누나랑 남동생이도 폐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전생에 거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말년 작품에는 이렇게 태양과 같이 그 슬픔을 극복한 작품이 많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정신병원에서 고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그림을 그렸던 고우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태양과 같은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태양빛의 열정과 희망이 우리 비발디 여름과 참 어울려서 골라보았고요. 그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태양빛을 쫓는 어떤 꽃은 무엇일까요? 고흐의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그림은 대담하고 밝은 색과 두껍고 소용돌이 치는 분돌림으로 그려진 게 특징인데요. 질감과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물감을 두껍게 칠했다고 해요. 전문 용어로 임파스토라고 합니다.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열정을 온몸으로 열어낼 우리 오나경 여름 전사 청옥중학교 주니어 바이올리니스트 먼저 나와 있는데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저 아까 열심히 연습하더니 틀리지 않고 잘했네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자, 비발디 사계 가을 1악장 순서인데요. 가을은 풍성한 수확이 있는 계절이죠.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마을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음악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소네트에 보면 술을 먹고 잠을 자다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어울릴까 생각하다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을 꼽았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는 여인들의 모습인데요. 밀레의 그림을 보면 이 색채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일몰의 황금 들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만종이라는 그림인데 잘 아시죠? 이 해질녘의 저녁 종소리에 이를 멈추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이 가을 추수에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한 명화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낮잠 잔다고 했잖아요. 밀레의 그림 중에 낮잠 자는 그림이 있어요. 달콤한 낮잠을 잔다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집더미에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른한 모습인데 이 밀레라는 화가를 고흐가 굉장히 존경했다고 해요. 넘겨보실까요? 굉장히 비슷하죠. 왼쪽 오른쪽만 달라지고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불안정한 생활에서 어떤 편안함을 찾고 싶어서 저런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가 정신병원에서 그려진 그림이고 사망 6개월 전에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맛보지 못한 어떤 달콤한 안식을 취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흐 작품 중에 프로방스의 추수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보다시피 어떤 푸른 하늘과 수확의 건초더미들 그리고 황금빛 밀밭의 풍경이 참 가을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가을을 한번 감상해 보실 텐데요. 가을의 테리우스 안성 공도중학교 염규현 주니어 바이올리니스트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가을까지 잘 들어보셔서 재미있으신가요? 자, 마지막 계절 겨울이 남아 있습니다. 비발디의 겨울 사막장은 소네트 19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얼음 위를 아슬아슬 걸어간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넘어질까봐 살금살금 걷다가 난폭하게 걷다가 미끄러져서 바닥에 쓰러진다. 다시 얼음 위에 가서 힘차게 가는데 얼음이 갈라져서 떨어질 때까지 힘차게 달린다. 뭐 이런 그 미끄럼 그 얼음 위에서의 그 누가 생각나시나요? 김연아 선수 생각나지 않으세요?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이것이 겨울이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그 사계절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어울리는 명화는 피터 브루헬의 눈 속의 사냥꾼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1, 2월 달력에 많이 있을 법한 풍경화인데요. 화면 속에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의 사냥을 하고 있는 그 농부 지친 발걸음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아래에 보면 얼어붙은 연못에서 아이들이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며 신나게 노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겨울에 어울리는 명화입니다. 그다음에 클로드 모네의 겨울 풍경화 까치인데요. 클로드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이죠. 겨울빛의 시적 유의를 포착한 설경을 대표하는 걸작입니다. 자세히 보면 까치 한 마리 보이시나요? 저게 오선보 같지 않으세요? 오선보 위에 음표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크림색 색조의 교향곡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그 색상의 이게 빛의 효과에 따라서 같은 그 눈의 색깔이라도 다르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림자까지. 설경이 참 아름다운 겨울, 우리 겨울을 장식해줄 머리도 정말 예쁘게 준비해왔는데, 바이올리니스트 안일중학교 1학년 이채원 주니어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감상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비발디 사계 다 들어봤고요. 우리 그러니까 주인공들하고 뒤에 있는 친구들하고 앙상블 더스링 챔버입니다. 이 친구들이 다 함께 작은 별 변주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다 아시죠? 반짝반짝 작은 별. ABC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곡은 우리 뭐 꿈길하기에서도 연주했지만 모차르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프랑스의 민요에 붙인 변주곡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괴롭다고 엄마에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태교 동요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오늘은 테마 음악에서 제1변주, 4변주, 8변주, 12변주인데 자,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뭐가 변했는지 테마랑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별 하면 이제 떠오르는 아까 그 나왔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뭘까요? 별이 빛나는 밤이죠. 자, 이 별이 빛나는 밤은 그 고흐가 고갱 아시죠? 고갱과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고흐가 귀를 잘랐잖아요. 귀를 자른 후에 생림의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실 밖으로 내다 보이는 밤 풍경을 기억과 상상을 결합시켜서 그렸는데 어떤 자연에 대한 내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소용돌이치는 듯한 특유의 표현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 반대로 고갱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를로 온다는 반가운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요. 맑은 공기와 작고 고저넉한 마을 아틀리에도 있고 동료도 생긴 것에 기분 좋은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별자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별자리가 보이시나요? 북두칠성 보이세요? 국자처럼 생긴 북두칠성 7개가 저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작은 별 변주곡을 마지막 곡으로 앙상블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으셨나요? 자, 이 음악회는 조금 명화와 함께하는 음악회라서 조금 고즈넉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우리 수고해준 선생님들과 함께 연주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